손혜원이 동생, 남동생 되는 분이 참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언론에다 대고 조카 용돈 10,000원도 안 주는데 1억 원을 정려해서 무슨 국민 고모가 돼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창성장 장사 잘 된다. 요즘 뭐 사람이 몰려와서 이제는 수지가 맞다. 한땐 적자였는데 했는데 우리 가족은 수익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참행이지 정려냐. 손혜원 동생이 조선일보에 대고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차명 소유를 감추려는 뻔뻔한 거짓말이다. 조카한테 정리했다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 사실상 부티크 호텔이죠. 거기에 3명의 이 소유자 중에 한 명인 손장훈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손 씨는 누나가 내 아들 미래를 위해 정려했다고 하는데 정작 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건물 때문에 22살에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버렸다. 억울해하고 있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손 씨는 누나가 창성장 장사 잘 된다 하던데 우리 가족은 수익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차명이지 어떻게 정려냐. 또 손혜원은 옳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으로부터 조카 명의의 인감 도장 등을 넘겨받아서 건물 매입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손 씨는 아내에게 왜 명의 도용하도록 했느냐라고 따지니까 아내가 내 입장도 이해 좀 해달라 했다며 이 아내가 작년까지 5년 넘게 누나 밑에서 일을 했고 참 이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 집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물을 매입한 2017년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이 남동생 손 씨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 누나 쪽에서 아내에게 연락해 목포에 내려오게 했다. 아내는 목포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건물 차명 소유 의혹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 일을 감추기 위해 목포로 불러서 마치 창성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SBS가 취재를 하기, 이제 보도하기 전에 취재를 다니니까 그때는 이제 내려오라 했다는 겁니다. 자, 손혜원은 인터뷰에서 동생이 10년째 교류가 없고 동생이 도박에 빠져 별거하고 이혼했는데 그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정려해서 창성장을 하게 했다 했는데 이에 대해 손 씨는 누나와 10년이 아니라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재산 문제로 내 부인과 서류상으로 이혼했을 뿐 아내, 아들과 늘 함께 살았는데 나를 도박쟁이로 몰고 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바랬으면 가만히 있다가 모포 건물을 내 걸로 받아 챙기면 되지 왜 나섰겠느냐. 명절에 조카들한테 용돈 10,000원도 안 주던 사람이 1억 원을 정려했다고 하는 뻔뻔함이 너무 황당해 항의하는 것. 형제간에 이럴 수 있어요. 나 이분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자, 장훈 씨는 그 아들 창성장 매입 당시 군 복무를 하다가 이제 엊그제 제대했대요. 23일 제대했는데 그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내 명의로 목포에 건물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가 얘기해줘 알고 있다. 고모가 도와준다는 생각을 했지 투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고 아버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른들 일에 나를 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엊그제 손혜원은 목포에 가서 100억을 기부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19, 21세기 낮은 칠기 유물들을 다 목포나 전남도에 드리려고요. 100억이 넘을 건데 했습니다. 자, 손이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 산 부지는 한 7억 정도 되죠. 7억 9천만 원. 부지와 건물은요.
자, 그런데 손이 재산 목록에 얼마를 해놨는가 하면 28억 2천만 원치의 골동품과 예술품을 신고했고, 이걸 포함해서 전체 재산이 46억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동품이 재산의 절반이 넘는데요. 보통 한 이 정도 신고했으면 통상적으로 재산은 한 150억, 200억 된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골동품과 예술품 중에 나전칠기가 129점이라는 겁니다. 손이 가진 지금 나전칠기 신고 28억에 건물가 목포 7억 대에도 35억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함정이 뭔가 하면 손이 턱도 없이 작은 가치의 평가로 재산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손혜원은 11억을 은행에서 빌려서 7억 9천만 원을 가지고 샀으면 남은 뭐 7억 1천만 원이라는 말도 있고 7억 9천만 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이 한 3억 몇 천만 원이 빕니다. 그거는 딱 그 건물값하고 같아요. 손의 전 이 보좌관, 지금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는 김모가 문재인 홍은동 빌라 산 가격하고 공교롭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손이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거 11억 중에 이 땅값 산 거 말고 잔액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날 나왔던 질문 중에 제일 예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이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나 다 불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나를 버리면 모두 굿바이다. 그래, 나를 버릴래라고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기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아, 그 3억? 그거 그냥 내 통장에 있다라거나, 아니 그거 내가 좀 썼다. 설사 그 돈이 뭐 홍은동 빌라 하는데 만에 하나 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기자들이 손에 통장을 뒤져볼 권리가 없는 마당에 나중에 맞추면 되지 하고, 아, 그 돈 내가 또 썼다 여기저기, 왜 그런 것까지 묻느냐. 안 그러면 또 얼마든지 둘러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생활비로 썼다 해도 되고. 그런데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손이 검찰에 가서 그 남은 돈 한 3억 몇 천만 원을 어떻게 썼다 말을 해버리면, 까딱하면 젖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말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창성장도 남 거고, 그리고 문화재단은 전부 자동으로 국가에 기부되는 거다. 예?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 뭐 재단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이 있는데, 손이 기본 재산은 재단에 있는 게 3천만 원밖에 없고 보통 재산이 1천만 원이 돼요. 근데 보통 재산은 그냥 처분할 수 있고, 기본 재산은 재단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정부에, 그거는 이렇게 나중에 처분 결과를 통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그러면 그 재단이 7억 9천만 원어치 목포 시내에 집을 샀으면 그게 잡혔느냐? 잡아놓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재단에. 그래서 뭐 올 2월 달에 뭐 등재할지 안 할지 모르죠. 손은 이미 재단이 신고해야 될 이 활동 결과나 결산서조차도 신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재단이지 사설업소처럼 운영해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산 거 15점인가 있고, 그 다음에 조카 한 명이 3개 샀고, 보좌관 배우자가 1개 샀고, 그 다음에 뭐 보좌관 이 딸과 뭐 또 다른 아까 말한 손장훈 남자 조카, 또 이사의 또 자녀, 이 3명이서 2개인가 사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손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카 A, 조카 B, 또 보좌관 집에서 산 거는 손게 아닌데 자기 걸 아닌 걸 어떻게 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며, 재단에서 산 데에 대해서는 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 그거는 재단 거라서 내 손을 떠났다, 내가 산 게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목포시나 광주시에 기부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재단 거를 손이 마음대로 기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손은 재단 매입만 빌린 것처럼 했지. 매입자에서 재단을 덜먹이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재단 재산으로 땅을 2017년부터 샀는데 그 땅을 아직 재단에 올려놓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산 사람은 재단이라고 말을 할 수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이 땅을 샀으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정부 거다. 국가에 기속된다라고 한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냐는 겁니다. 재단의 땅 중에도요, 보통 재산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지 거예요. 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총 재산이 얼마인가에 대해 가는 데마다 말이 달라요. 그러면 공직자 재산 등록도 손이 100% 허위로 등록을 했다라고 지금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 내역도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대출을 해서 어디 썼는지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재단에 지금 등록을 안 시키고 있는 목포 땅들은 이렇게 재단에서 샀다고 하고 발표해 놓고는 그래서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 자기가 목포를 좋은 일로 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사게 했다 했으면 재단에 재산을 등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등록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순들에 대해서 손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손이 검찰에 가서 11억 대출받고 땅 7억 9천 사고 남은 돈에 대해서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고 굳이 말을 한 것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를 향해서 협박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지금 박지원이가 도에 나가가지고 나 무서워서 떨고 있다, 손혜원 관련 질문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손혜원 문제에 대해서는 꼬리를 내리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박지원은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다, 투기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상당하다, 직접 검찰 의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이 함께 수사를 받자고 박지원의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제발 손 의원에 대한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 지금 저는 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손의 순수성을 믿었다. 사들인 게 20채가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아무튼 떨고 있으니 손 의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목포에 조그만 집 한 채는 집이 3-4개가 합쳐져 있어서 과장되고 부풀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과 18일만 해도 손이 토지 20곳을 샀다라는데 문제가 상당하다. 그리고 그 책임을 손 의원이 처음부터 정리했으면 누가 지적했었겠느냐. 손 의원도 당시 문제가 될 때 사실대로 밝혔으면 이런 파장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손이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데 진실성을 믿어야 된다, 저는 이제 빠지겠다, 제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다만 박지원은 손혜원이가 박지원을 겨냥해서 지역구 의원이 선거 때도 안 보인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 1년에 52주 중에 50번 이상은 이 목포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박지원이 꼬랑지를 내리고 나경원도 지금 손이 반전의 빅카드를 던지겠다, 이렇게 한 뒤로 나경원도 지금 조용합니다. 자, 나경원은 이 박지원이 선회한 데 대해 손혜원의 힘이 세긴 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손혜원 사건의 본질은 투기가 아니라, 단순 투기가 아니라 김정숙 50년 직위 운운하며 초권력 비리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박지원만큼 입장을 바꿀 만큼 손혜원이 세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이 이런 말만 이어갈 게 아니라 한마디로 손혜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해야 되죠.
한국당은 23일 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의장이 목포는 호구라고 해가지고 또 목포 사람들이 와글와글 거립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언론들 보도 태도를 참으로 경멸합니다. 그 목포 시민 몇 사람, 그 동네 사람 몇 사람 인터뷰 시켜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뭐 집값도 올라가고 낙후된 데가 살만한데 그만 괴롭혀라 어쩌라 손혜원이 팬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식하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몇 명 이야기가 그것이 언론입니까? 진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전체 국민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목포 시민들이 그런다 하면 접어야 되는 겁니까? 목포는 성역이에요? 광주가 성역이고 목포가 성역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특정 지역이 성역이 있는 거 없는 겁니다. 예? 주민들이요 전국에 벌어진 이 문화를 컨셉으로 한 개발 중에서 지역 도심 개발 중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덕이 되고 주민들이 그 이익을 보고 그 자리에 남아서 장사도 하고 옛날처럼 편안하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그런 도심 개발을 재개발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이런 문화 컨셉을 담은 또 옛날에 무슨 시설들이 남아있다 향수를 담은 이런 개발은 저기 다 청와대 앞에 삼청동 그 또 건너편에 서촌 북촌 또 거기 좀 더 올라가면 종로의 익선동 또 연남동, 또 뭡니까? 망원동, 또 경리단 길, 또 무슨 서울대 앞에 사로수길, 전부 다 집값만 올라가요. 젠트리피케이션 생기고요.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갈 때까지 집 지니고 있던 사람은 극소수고, 대다수는 초창기에 개발 호재가 나오기 전에 투기꾼들한테 다 팔려갔어. 돈은 투기꾼이 봅니다. 그래서 도심 재생, 문화 컨셉을 담은 재개발,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이 그대로 살고, 그리고 그 이익을 수혜를 얻은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투기꾼들이 다 돈을 벌어가고, 그 동네는 그야말로 카페니, 이런 장사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손혜원의 목포 이런 무슨 근대 역사 글이 이런 부분들이 목포에 마치 그 지역에 살던 낙후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 것처럼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손혜원이 사들인 집들 한번 보세요. 4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거 팔고 그 못 팔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동네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거 팔고 나가서 어느 동네 가서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 정서를 담아가지고 지역 개발이니 발전 추진이니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부동산 투기꾼들 앞잡이밖에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 언론들이 인터뷰라고 틀어주는 것 자체가 웃기고 목포가 호구냐라고 말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손혜원 건요. 한국당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동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투표를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밀어붙여가지고 끝을 내야죠. 전당대회 한다고 안 하고 지켜보고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말로만 갖고 손혜원 하지 말고 끝을 봐야 돼요. 지금 손혜원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날 보호하지 않으면 나 죽지 않겠다. 지금 손석희 건이 생기니까 또 손혜원 문제가 덮여질 거라고 손혜원은 좋아할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당장 어떤 언론은 손혜원 관련 보도가 하나도 없고요. 또 보도가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기부 체납이고 이건 나발이고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해야 한 거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부 체납하면 범죄를 면해 주었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손혜원의 문제는요. 청와대에 문재인 부부가 답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숱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손혜원 동생이 지금 손혜원을 향해서 그야말로 어퍼컷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왜 손혜원에 저렇게 빌빌 매고 있는가가 결국 손혜원이 권력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의 배우는 김정숙이고 그리고 그런 관계의 커넥션에는 중간에 뭐가 있겠느냐 이게 답이지요. 아직 그까지는 가지도 못했어요.
손혜원의 개인의 빌빌거리는 아주 지저분한 일들만 지금 나왔을 뿐입니다. 한국당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손혜원은 청와대가 못 버립니다. 버리다간 큰일 나요. 아마 저런 여자는 끝을 가버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버릴 거고, 그러면 계속 굴러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손혜원이 버티면 이제 이게 1년 내내 갈 겁니다. 그렇다고 손혜원이 빨리 죽지도 않을 거고, 검찰도 함부로 잘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아마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추락하도록 만들 건데, 이제 손석희 건까지 같이 터져서 참 이제 막장이 보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